네, 안녕하세요. 피지컬 제로 에트랑제입니다. 왜 게임 화면이 아닌 엑셀 파일이 열려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어디 출신이다? 네, 넥슨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을 담당했냐라고 하면은 이거 솔직히 밝힐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뭐 밝혀도 문제 안 되겠죠? 네, 지금 퇴사한 지 10년이 15년, 10년 가까이 지났고요. 10년 아니죠. 12년 지났고.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2000년대 초반, 네, 2010년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12년이면 게임 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제가 지금 어, 어, 게임사의 어떤 트렌드에 뭐 맞춰가지고 비밀이 누설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괜찮겠죠? 네, 그래서 밝힐게요. 네, 넥슨에서 어떤 게임을 담당했냐? 네, 마비노기를 담당했습니다. 네, 데브 테스트 뒤에서 마비노기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네, 콘솔 게임도 했었다고. 네, 마비노기 360도 테스트했습니다. 네, 마비노기하고 마비노기 360이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뭐 어떤 게임 때문에 제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저쪽. 네, 그쪽 팀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팀이었어요. 네, 카운터 스트라이커 CS 게임이 처음 런칭할 때 저한테 아마 저희 쪽으로 이제 QA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안 됐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거고 뭐 그랬으니까 그냥 뭐 게임 밝힐게요 그냥. 왜냐면은 뭐 솔직히 뭐 마비노기 어쩌고저쩌고 네, 넥슨 출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으실 분은 다 못 믿을 거예요. 뭔 헛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신데 네, 마비노기하고 마비노기 360을 테스트했었고요. 음, 그 외에 무슨 게임을 또 했냐? 라고 하시면은, 넥슨을 그만두고서는, 네, 프리첼에 입사했습니다. 네, 프리첼에서 카르카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기회를 했어요. 카르카스 온라인 뭐, 아시는 분 거의 망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약간 던파 형태의 게임으로 약간 3D 게임이었고요. 어, 대구에 있는 신생 업체에서 게임을 개발했고 프리첼에서 프리첼에서 퍼블리셔를 했었어요. 네, 투자 및 투자, 배급, 네, 마케팅. 그러니까 개발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프리첼이 카르카스 온라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고, 네, 거기서 저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게임 QA를 하다가 다음에는 PM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었어요.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게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QA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패치 유닛이라고, 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업무 영역을 넓혔고요. 카르카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QA로 처음에 들어갔지만은 QA 팀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존 PM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가 PM을 담당해서 했었지만은 뭐 아시는 분 많이 다들 아시겠죠. 네, 프리첼이 부도 사태에 그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도 사태에 한가운데 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 중간에 어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한 두 달인가 세 달 조금 들어갔다가 회사를 이직하는 바람에 중간에 한번 거쳤던 회사가 있는데 그게 블랙샷이었나? 게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FPS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FPS 게임인데 재밌는 게 국내에서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유명하지가 않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서는 거의 국민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그 국가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게임이었고요. 네, 거기서도 QA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갔던 데가 포스리드. 네, 포스리드라고 해서 네, 진온라인이라고 이게 중국 게임인데 중국에서 자이언트였나? 자이언트사였나? 네, 거기서 자이언트였나? 어디였나? 아무튼 거기서 만든 게임인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이 게임 하나 갖고 그 게임사가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네, 엄청난 대작이었다고. 뭐 그 중국에서는 뭐 항상 뭐 1위 할 정도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게임이었는데 여기도 제가 QA로 들어갔었고요. QA인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퍼블리싱 및 로컬라이제이션 QA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곳이 네, 다들 아시겠죠? 네, KOG. 네, KOG에서 파이터스 클럽 QA를 했습니다. 국내 QA를 했었고요. 파이터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베타, 네, 오픈 베타, 상용화까지. 상용화로 내가 겪었나? 아무튼, 네, 오픈 베타까지 해서 하다가 제가 그만둔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은 파이터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KO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집중을 많이 못하고, 제 근무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아무튼 좀 복잡한 관계가 좀 생겨가지고, 사실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던 때라 가지고 경고를 받고 결과적으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KOG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 네, 3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게임 업계에 처음 들어왔던 게 20대 초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들어갔었다가 30대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네, 게임 업계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 많이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슬럼프가 좀 있는 시기였어요. 네, 슬럼프가 가장 많이 왔던 시기고 내가 계속 게임 QA를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졌던 시기고 우선은 밤을 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제가 못 받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떻게 뭐라 핑계 댈 건 없어요. 예, 제가 잘못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니까. 아무튼 KOG의 파이터스 클럽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게임 업계는 떠났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마비노기 360은 RPG 게임. 카르카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액션 게임이었고요. 블랙샷 같은 경우에는 FPS 게임. 네, 진 온라인도 무협 RPG 게임이었고요. 파이터스 클럽도 역시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해서 사실은 뭐 성공한 게임도 있고 뭐 결과가 안 좋았던 게임도 많고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한 명이 독단적으로 잘하고 뭐 하더라도 게임 업계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게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쉽지가 않아요. 네, KOG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중견 기업 중에서는 꽤 큰 곳이란 말이죠. 이제 큰 회사인데도 엘소드하고 엘소드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액션 게임 기반으로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괜찮게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 KOG 같은 경우에 제가 퇴사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년도 안 지 한 6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6년, 7년? 7년,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여기 앞에 거, 뭐 프리첼이나 포스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여기 거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비노기 360, 마비노기 이것도 뭐 지금이야 뭐 워낙에 많이 바뀌었고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비노기 360, 마비노기 360은 이제 프로젝트가 잡혔죠. 근데 이거 프로젝트가 잡혔던 이유는 간단해요. MS사의 QA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그 MS사의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패치를 해야 되는데 MS사는 자신들의 어떤 규정을 정확히 안 지키면은 패치를 못 합니다. 단순하게 텍스트 하나 잘못 들어갔잖아요. 텍스트 하나 고치는데도 우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통과를 해야 되고요. 우리 쪽에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MS사에 있는 자체 QA한테 테스트를 위탁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만이 패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하고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시즌별로 해가지고 하나씩 퉁퉁퉁 뭐 원래는 마비노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잖아요. 제네레이션 개념이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비노기 360에 들어가서도 제네레이션 퍼스트, 네, 세컨드 제네레이션, 서드 제네레이션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션급을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었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희 쪽에서는 아무리 브런치라든지 뭐 빌드, 브런치 같은 걸 자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떠났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브런치까지 완벽하게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브런치를 이용해서 업데이팅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브런치까지 들어가 있는 버그들은 마비노기 360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빌드업 하는 거, 패치업 하는 거, 이런 게 MS사에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업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마비노기 360은, 그런 기술적 부분보다는 후에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프로젝트가 잡혔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마비노기는 온라인 게임이었고 그 온라인 게임을 패키지 게임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패키지를 아예 전략적으로 두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요. 뭐 그 당시에 2008년, 2007년 뭐 그때였죠. 2007년, 2008년도 아마 그때 거예요.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콘솔 게임들도 시장이 초기 콘솔 게임이 이제 형성되고 있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마비노기가 마비노기 360으로 컨버팅을 하더라도 기술적 그리고 이제 게임 관리적 이런 부분보다는 후에 그거 갖다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가 잡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뭐 저보다 그 위에 계신 분들 결정된 사항이니까 뭐라 못하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우선 제가 이렇게 뭐 제 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다가 다 오픈한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냥 헛된 소리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서 엑셀 문서를 연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게임 QA에 관한 거, QA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전에 스트랜디드 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정말 게임 안에서 이게 흘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확한 이런 챕터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신뢰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게임 QA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 소양이라고 할 수 있고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소양이란 무엇인가? 네,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저는 라떼이기 때문에 정말 라떼예요. 네, 라떼입니다. 이 게임 업계에서는 1년, 2년이면은 트렌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요. 굉장히 트렌드가 빠른 업종입니다. 아시잖아요. 한 3년 전 옛날에 혹시 뭐 유닉사이죠. 네, 애니악 뭐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 네, 진공관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나왔을 때 트랜지스터 컴퓨터 한 대가 유지했던 한 대로 한 가지 모델로 유지했던 게 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다음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컴퓨터 하나의 주기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6개월, 7개월이면 새로운 하드웨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자, 이게 4분의 1분기하고요. 4분의 4분기하고 게임 트렌드가 바뀌어요.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뭐랄까? 라이프 루틴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게임의 생명 주기가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1세대 게임처럼 한 번 나왔을 때 오랜 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매출을 올려서 뭐랄까 사업적으로 얘기하면은 돈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시기를 빨리빨리 당겨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회사에서 유지를 하고 일정 수익 이상이 있어야지 다음 게임에 나도 투자를 하고 다음 게임에 투자를 해야지 또 다른 계속 회사는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 회사의 뭐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사업적인 부분이고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네,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인이고 단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게임 업계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좀 더 그쪽 업계로 들어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내가 별로 이쪽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요즘 다들 아시잖아요. 취업하기 힘든 거. 내 전공과는 관계가 없어. 전공과는 관계 없지만은 우선 취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요식업을 했고 뭐 음악 전공을 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업직을 뛰어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전혀 관계없는 뜬금없이 인사팀에 발령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게임은 내가 정확한 목표로 한 포지션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전혀 관계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픽 디자이너로 들어간다? 네, 말도 안 돼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픽 툴을 이용할 줄 알고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알고 모델러라면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업계에 진입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업계에 내가 회사에 취직은 해야 되니까, 회사는 취직해야 되니까, 뭐, 한번 입사 지원서를 내볼까? 하는 곳은 게임 업계는 아니에요. 네, 게임 업계는 그냥 우선 회사에 취직해야 되니까 한번 넣어보자.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쉽게 말하면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옛날에 넥슨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프로그래머랑 그래픽 디자이너, 기획자, 뭐 기획자도 거의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고, 사운드, 이펙터, 뭐 이런 부분들, 서버 프로그래머,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요,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요. 네.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면은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그래픽 디자인 쪽에 특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보다는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을 보통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네,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네, 뭐 어떤 분야의 뭐 스페셜리스트 무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게임 운영, 네, QA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은 네,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스페셜리스트랑은 좀 달라요. 스페셜리스트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쫙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너럴리스트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통 기자들, 신문 기자나 아니 방송의 TV 기자들이 약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은 뭐 의학 기자라고 전문적으로 의학에 쫙 파고 들어가지고 다 알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일정 이상의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이런 걸 보고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얘기할 때 어, 게임 운영과 QA는 약간 제너럴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은 QA가 모르겠어요. 지금 QA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서 세분화도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QA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모든 스페셜리스트들과 대화가 다 돼야 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게임 QA란 무엇이냐. 게임 QA란 걸 아마 일반인들로 얘기하자면은 이럴 거예요. 버그 잡는 사람. 네. 아마 이걸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버그를 잡는 사람. 네, 버그, 뭐 테스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우선은 제가, 잠시만요.
네, 버그 잡는 사람 테스터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보통 QA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품질 보증. 네, 영어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영어 대충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이 QA라는 게 뭔지를 알기 전에, QA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QC가 있고요. 그 다음에 QA, 네, 그 다음에 QM이 있습니다. 보통 통틀어서 QA라 그래요. 근데 그걸 세분화시키면은 QC, QA, QM이라고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QC는 뭐냐? 네,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QC는 퀄리티 컨트롤, QA는 퀄리티 어슈런스, 그리고 QM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이 차이가 뭐가 있나가 꽤 좀 애매하죠. 우선 QC는 그냥 잠시 쉽게 말하면 제가 뭐 한 가지 예로 좀 드릴게요. 내가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다. 네, 붕어빵 장사예요. 자, 붕어빵 장사라고 생각하면요. QC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붕어빵이 탄 곳이 있는가? 자, 붕어빵의 빵 부분과 내용물 부분이 적당한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빵이 잘 안 익진 않았나? 덜 익은 곳은 없는가? 요걸 확인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네, 버그 잡는 사람, 그 테스터, 그 포지션이 QC입니다. 그러면 QA는 무엇이냐? QA는 품질 보증이에요. 네, 퀄리티 어슈런스의 영문을 갖다 직역하면은 품질 보증이고요. QC는 네,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QA는 품질 보증, 그리고 QM은 퀄리티를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퀄리티 조정자. 자, 품질 보증 QA는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자, 붕어빵이 구워지기 전에 붕어빵이 잘 익을 수 있는 온도인가? 그리고 밀가루 반죽 상태가 적당한가?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기름이 이 붕어빵 틀에 기름이 잘 발라져 있는가?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자, QA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사전에 모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요. QC는 단순히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만 테스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QM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아요. 네, 보통 디테일하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QM은 뭐냐고 하면은 네, 붕어빵이 잘 익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 QA와 QC가
일을 하기 적당한가? 적당한 상태인가? 자, 그리고 빵 굽는 사람이 오늘 출근을 제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QA는 뭐냐면은 QA와 QC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전 상태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급으로 해가지고 개발자들과 거의 동급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프로젝트 매니저 말고도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에 관련해서는 그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QA라고는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다 QC로 생각을 하죠. 네, 일을 QC 정도. 원래 근데 이 QC나 QA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이쪽에 보면 알 거예요. 거기에 뭐 QC라고 해서 뽑죠. 네, QC를 뽑습니다. 그거는 보면은 여성분들 여성 비하가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을 많이 뽑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 그러니까 핸드폰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어디 기스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이격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물건을 포장할 수 있게 최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일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꼼꼼하게 일을 잘해요. 이 부분은.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해요. 여성분들이 더 잘을 해요. 네. 남녀 성차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남성 QC를 많이 뽑진 않고 오히려 여성 QC들을 좀 많이 뽑죠.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QC와 QA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퀄리티 품질 보증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개발 전부터 품질 보증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게임에서는 QC라고 하는 것보다는 QA가 더 맞는 거고요. QA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버그 잡는 사람, 네, 나온 후에 버그 테스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게임 QA 하시면 안 돼요. 네, 게임 QA라는 거는 품질을 갖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서는 출시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항상 뭔가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QA 쪽에서는 누가 뭘 어떻게 하라고 시켜 안 시켜요. 시킨 사람이 없어. 내가 알아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일을 해서 결과물을 돌출해내고 문제사항을 발견을 해내야 돼요. 어디서 누가 먼저 이거부터 테스트해줘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QA에서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테스트를 할 것인가? 어떤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이번 핵심 컨텐츠인가? 거기서 무엇을 먼저 테스트할 것인가? 스케줄링 잡는 것도 QA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 관리에 스케줄링, 빌드 관리 다 QA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QA란 무엇이냐? 게임 QA는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늦었네요. 네, 게임 QA는 뭐냐? 개발자 아니고요. 개발자 아닙니다. 네, 운영자 아닙니다. 개발자도 아니고 운영자도 아니에요. 네, 중간 브릿지입니다. 모든 업무의 중간 브릿지가 QA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QA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QA를 할 때 신입들의 어떤 마음가짐은 항상 이래요. 그래, 내가 가서 정말 재밌는 게임 만들 거야. QA 아니에요, 그거. QA가 무슨 게임을 만들어. 어디서 헛소리해. 게임은 QA는 게임 만드는 직군 아닙니다. 개발 직군 아니에요. 운영 직군도 아니고요. 개발 직군도 아니고 QA는 QA 직군이에요. 별도입니다. QA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옛날에 뭐 그런 책에 보면은 게임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QA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산업을 유지할 때 안정성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를 통해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뭐라고, 네, 산업을 유지할 왜 이삭히 나왔네. 네, 산업을 유지할 때 안정성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를 통해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업무 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억양이 좀 약간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리스크를 줄여서 비용을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줄인다라는, 그게 바로 QA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 알면서 개발하고 그거 갖다 그냥 판매하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손실 엄청날 거예요. 네, 미국 같았으면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걸 줄여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이는 것, 그리고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QA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서도 QA는 개발 직군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개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업을 유지하는데 비용을 줄이는, 위험성을 줄이는 리스크 관리 업무예요. 실제 이게 맞습니다. QA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아니고요, 운영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되게 정형적인 어떤 QA에 대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게임 QA는 뭐 다른가? 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 달라요. 네. 게임 QA도 똑같아요. QA도 똑같습니다. 자, 무엇이 똑같냐? 게임 서비스 전에 안정화와 버그를
버그를 잡는다. 자, 버그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네,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버그라는 리스크를 갖다가 잡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버그를 잡음으로 해서 방지함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이 버그를 갖다가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서비스가 된 다음에 유저한테 악영향이 주게 되죠. 그러면 게임에 대한 평판도 안 좋아지고 이 버그로 인해서 유저들이 이탈할 수도 있어요. 네,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유저 이탈이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제일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유저가 이탈해버리면 안 돼요. 이 버그 때문에 유저가 이탈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게 무엇이냐? 단순하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용이라는 게요. 여기 나오는 이 비용. 자, 비용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비용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시간, 인력,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시간과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과 인력이라는 거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버그 잡는데 한 3일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3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다른 신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돼요. 버그를 잡는 3시간과 버그를 잡는 3일과 개발할 수 있는 3일을 뒀을 때 버그를 잡느라고 3일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3일 동안에 잃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신규 개발 컨텐츠가 늦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3일 동안 버그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유저의 불만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발생하냐? 유저 이탈로 이어집니다. 유저 이탈로 이어져요. 네. 3일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겠냐, 뭐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버그의 등급에 따라 다른데, 심각한 버그인 경우에는, 유저가 이탈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유저가 이탈할 수도 있는 버그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버그 하나 때문에 유저가 이탈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해요. 이게 물론 한 번에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탈한다 이건 아니에요. 쌓여 왔는데 이 버그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동안 쌓여있던 내재되어 있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터져버림으로 해가지고 유저가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1명, 2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명, 2명이 발생하고 그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계속 커뮤니티를 하면서 즐겨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까지 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만약 길드라면은 길드 하나가 통째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게임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연결고리, 이걸 무시 못해요. 한 명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걸 따라서 7명이 빠져나가면 7명이 또 연결되어 있는 7명, 그 7명이 또 7명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신규 컨텐츠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신규 컨텐츠를 더 빨리 개발했었으면은 신규 컨텐츠를 개발했어요. 개발하면은 3일 동안 내가 더 빨리 개발했으면은 3일 정도 다음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 근데 이 버그로 인해 가지고 그게 통째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3일 정도. 그러면은 그 3일 동안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3일 동안 발생했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유저는 이탈했지만 업데이트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온 유저도 있을 텐데 그 돌아온 유저가 3일간이 늦어져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10년, 20년 서비스 하면서 계속 누적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뭐 단지 한 번, 두 번 이런 거 가지고 뭐 문제 되겠어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누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비스 전에, 업데이트 전에 이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비용, 3일이라는 비용, 3일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안 할까요? 개발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으면은 그 전에 미리 고치면 돼요, 그냥. 코드를 몇 개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미 다 개발이 된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수정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그걸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은 계속 그 컨텐츠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처음부터 지금 며칠째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빨리 발견하면은 지금 당장 고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이 사람이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버그를 설명하면은 이 사람이 그거 코드를 다시 찾아야 된단 말이야. 다시 찾아야 돼. 막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시 했던 걸 다시 다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코드를 다시 또 뜯어 고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데 개발하는 도중에 발견했었으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필요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비용은 필요가 없는 비용이야. 근데 이걸 못 잡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이런 걸. 네. 그 단순하게 버그 잡는 사람 아닙니다. 버그 잡는 게 아니에요. 버그 잡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QA란 무엇을 한 사람인가? 네, 이렇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는 아닙니다. 근데 개발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개발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미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의 사항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업무예요. 네, 게임 QA라는 거는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막 1편, 2편, 3편 쭉 찍어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게임 QA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은 게임 QA가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2편이 끝나고 나면은 3편 때는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3편에서는 진짜로 예제를 들어가지고 QA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제가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걸 실제로 작성하면서 QA가 왜 어떤 이 기본 소양과 그 테스트 케이스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QA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 라떼입니다. 라떼인데 그 얘기는 아시죠? 네. 기본이 최고의 튜닝이라는 얘기 아시죠? 어떤 상황, 어떤 변화, 뭐가 있던지 간에 기본은 있어요. 핵심 기본은, 코어 기본은 세월이 변하던 뭐가 변하든지 간에 어떤 포장이 바뀌고 뭐가 되고 하더라도 안 변하는 기본 소양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2편 게임 QA가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